최대한 가격 힘을 이쪽으로 당겨 가야겠죠, 내 쪽으로. 자, 오늘은 기사를 찾아보다가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5건 중 1건이 직거래였고요. 이 직거래가 징역성 매매의 경우 시세보다 수억 원씩 낮았다는 거예요.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모 아파트를 보고 급하게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4개월 전에 11억 8,500만 원에 팔린 아파트가 9억 원에 거래돼서 지금 비슷한 매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중개사님께서 이건 직거래라서 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분께서는 집값이 하도 떨어진다길래 기대했는데 그 가격에 나온 매물은 없더라 하시면서 아무리 직거래라지만 더 비싼 가격으로 사자니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요 부분이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일단 기사를 좀 더 볼게요. 직거래 비중은 21년 9월 5.2%에서 21년 12월 12.2%, 22년 3월 13.3%로 들다가 6월에 10.3%로 주춤하더니 9월부터 17.4%로 급증해서 이제 20%를 넘어섰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현재까지 총 176건 중에서 38건 21.6%가 직거래로 파악된다. 잘 아시겠지만 직거래는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집을 사고 파는 방식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직거래 이유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는 거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 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세가 11억인데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9억에 직거래를 하지는 않겠죠.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면 하다못해 중개 수수료만 빠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근데 시세 11억짜리를 9억에 직거래했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이건 세금 절약 수단입니다. 그쵸?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지난 3일 거래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모 아파트는 최저 호가 16억 원보다 4억 5천만 원 싼 11억 5천만 원에 손바뀜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팔린 서울의 모 아파트는 역시 최저 호가 11억 원보다 2억 5천만 원 저렴한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16억보다 4억 5천만 원 싼 11억 5천만 원.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10억, 16억 곱하기 0.7. 여기서 이 거래 가격이 11억 5천만 원에 형성된 이유가 이분들께서 시세 16억짜리 아파트를 직거래를 할 때는 요 70%에 해당하는 11억 2천만 원, 이것보다 금액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증여세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증여세 과세 관련해서 배우자나 특수 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요걸 바꿔 말하면 시가의 70% 위로 가격을 정하거나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3억보다 적은 가격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 아파트들을 보실 때 거래 가격 옆에 직거래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직거래. 요 직거래 가격을 보시면 요거 아니면 요건지 요걸 일단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럼 거의 뭐 10개 중에 9개는 요 안에 가격이 들어올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굳이 이 16억짜리를 왜 이 가격에 증여성 거래를 하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두 채가 있으면 요게 두 개가 있어서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 하나를 없애야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요걸 없애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동산, 이 집이 미래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시가가 16억인데 이거를 하다못해 15억에 내놓든지 14억에 내놓든지 하지 왜 11억 5천만 원에 증여를 하겠냐고요. 이 말은 이분은 이걸 자식한테 증여를 하든지 뭐 법에는 어긋나지만 명의신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개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인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요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격이 16억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걸 무서워만 할 게 아니고요. 이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직거래지만 더 비싼 가격으로 사려니까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이 말은 16억짜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11억 5천만 원이란 뚝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면 매수세가 붙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얼마 전까지 보던 가격이 16억인데
요게 11억 5천으로 떨어졌는데 선뜻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하지, 요거 11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완전 기회네. 당장 가서 사야겠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단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긴데요. 뭐 요 단지예요. 뭐 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가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가격이 20년 6월부터 이렇게 뭐 되다가 8억, 17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마지막 거래가 17억 5천이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3억 아니면 30%. 그러니까 17억 5천에서 3억을 빼면은 14억 5천이잖아요. 14억 5천 위로만 거래를 하면 되니까 요게 14억 8천4백이 나왔죠. 요게 직거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혼자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 직거래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직거래를 보고 이 가격에 맞춰서 시세가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건 중개인 거래겠지만 14억 5천에 실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게 14억 5천으로 거래 가격이 떨어지니까 요 14억 5천을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직거래 가격인 11억 5천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시세를 한번 볼까요? 자, 낮은 가격 순으로 보니까 호가가 16억, 제일 낮은 게 16억, 16억 8천, 19억 5천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지금 호가는 16억인데 우리가 눈으로 딱 보는 직거래 가격이 11.5억이 찍힌 거예요. 일단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문제는 급심한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을 크게 낮춘 직거래가 시장을 교란하며 거래 절벽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을 꼭 팔아야만 하는 집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싼 값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결과로서 시세는 더 낮아지게 된다. 시세가 더 낮아지게 된다. 증여성 거래 때문에 시세가 더 낮아지게 된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요런 증여성 저가 직거래가 있는 요런 단지 있잖아요. 요런 단지를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이유는요. 일단 증여성 거래를 하는 본질적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유자 입장에서 이게 소유하고 싶으니까 이걸 증여성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팔기 싫으니까 이건 곧 지금까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던 소유자가 소유 가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포켓몬 카드 아시나요? 이 포켓몬 카드 중에서 뭐 전설이라고 불리는 게 뭐 있더라고요. 애들이 뭐 이게 너무 좋아하던데 전설 아니면 비전설이겠죠. 비전설. 그러니까 전설이 좋은 거고 요 비전설은 전설이 아니니까 전설에 비해서 안 좋은 거겠죠. 근데 전설이 두 개가 있어요. 전설이 두 개가 있고 비전설이 하나가 있다면 애들한테도 하다못해 아이들한테도 이 중에 너 한 장만 가져. 그러면 전설을 갖겠죠. 그리고 두 장만 가져. 그럼 전설과 전설을 갖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 보실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포켓몬 카드가 여러 장 있는데 이게 전설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설이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애들이 안 팔려고 하는 거, 이게 전설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쪼개서 보면요. 일단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을 크게 낮춘 직거래가 시장을 교란하면서 거래 절벽을 심화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단지의 다른 매물을 살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전에 증여성 거래인지 뭔지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얘만 보이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도 이것만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것만 보인다고, 이거. 그리고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또 이것도 당연한 거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직거래 호가 때문에 내가 파는 가격을 낮추고 싶지는 또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서로 생각하는 가격의 격차가 커지면서 요 16억, 15억 이 격차가 이렇게 커지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잖아요. 가뜩이나 거래가 침체기인데 거래가 더 성사가 안 되잖아요. 증여성 거래가 있던 단지들은. 근데 이 단지는 거래는 성사 안 되는데 소유 가치는 이미 인정받은 단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집주인, 꼭꼭꼭꼭꼭꼭, 요 꼭이 중요한 거예요. 꼭 팔아야 하는 집주인. 이 꼭 팔아야 하는 집주인은 울면서 겨자 먹기로 싼 값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왜? 꼭 팔아야 되니까. 꼭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분이 증여성 거래를 하는 바람에 요 꼭 팔아야 하는 분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지금 이 집이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오를지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면 여기는 소유 가치가 있는 좋은 단지니까 꼭 팔아야 하는 분들은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손해 입는 걸 알면서도 꼭 팔아야 되니까 파는 거고, 그럼 이런 단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찾아봐야겠죠. 아무리 직거래라지만 더 비싼 가격으로 사려니 꺼려 하지 마시고, 더 비싼 가격으로 사시란 말씀이 아니에요. 더 비싼 가격으로 사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호가가 16억이니까 이 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직거래는 11억 5천에 찍혔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요 가격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에서 최대한 가격 힘을 이쪽으로 당겨 가야겠죠. 내 쪽으로. 요렇게 가격 협상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기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동산에 갔는데 중개사님께서 그건 직거래예요. 그러면서 약간 무시하는 투로 나를 봤어. 이게 창피해서 부동산을 안 다녀? 이게 뭐 중요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부동산 소장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팔아야만은 꼭 이런 집주인을 찾아다니라는 말씀. 자, 요 말씀입니다. 요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참고로 요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받은 분을 수증자라 그러고 증여하신 분을 증여자라고 하거든요. 이 증여자가 이 집을 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집을 5억에 샀다. 그러면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일단 증여세는 내겠죠. 그리고 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집을 팔면 이분이 양도세를 낼 때 취득가액이 요걸로 잡히거든요. 기존 5억으로.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면 이 수증자분은 손해를 보는데 근데 이게 23년 1월부터 이 5년이 10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으로. 그러니까 증여할 일 없고 증여 받으실 일이 없으셔도 아셔야 되는 게 요게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좋은 매물들이 10년 동안 잠길 수도 있다. 시장에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10년으로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요 저가 직거래, 증여성 거래 요게 더 많아질 수 있다.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거까지 종합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집장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2023년 새해 복 많이 아주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좀 늦었지만 인사드릴 게 있는데요. 작년 7월쯤에 여러분들 덕분에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그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7월부터 부동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죠. 원래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저도 언젠가는 여기서 없어질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계신 동안에는 제가 힘 닿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올게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